안녕하세요, 러플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레미안 루센티아 81제곱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총 997세대 11개 동으로 용적률 249%, 건폐율 22%, 최고층 25층에 사용 승인일은 2020년 4월 23일입니다. 21년 10월에 거래된 9층의 실거래 가격 12억 2천만원 대비 최근 22년 12월에 거래된 5층의 실거래 가격은 8억 9천만원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3억 3천만원, 27%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월세 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1층 1억에 165만원, 전용 84제곱 2층 6억 5천만원, 11층 1500에 70만원, 전용 47제곱 7층 4,981만원에 7만원, 전용 59제곱 3층 1억에 165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1273대, 세대당 1.27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도보 20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61분, 판교 80분, 시청 33분, 여의도 35분 정도 걸립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 영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가재울중학교, 서현중학교, 숙문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가 있고 보육시설은 국공립 서대문 등등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 및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서울축협 남가자점, 하나로마트 성산점, 이마트 수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있고 개나리 어린이공원과 백령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1.8km 거리에 의료법인 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 2.2km 거리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90개, 병원 116개, 약국 46개, 편의점 46개, 마트 5개가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점치면서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습니다. 규제 완화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는 금리가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보다는 금리와 물가 등 거시경제의 영향이 더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급매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데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지면서 자금력이 약한 영끌족의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 교수는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4.5%이고 내년까지 5.25%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환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영끌족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증가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견임교수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영끌족의 부동산 자산 붕괴 리스크는 예상돼 있었던 셈이라면서 문제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가는데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하반기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전문가 대부분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자체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규제 지역 해제 등 최근 몇 년간 정책 동향을 살펴볼 때 실효성이나 시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특히 금리 인상과 가격 하락이 끄트머리를 보인다는 인식이 퍼지기 전까진 시장이 매수세로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편입시키려는 방법에 대해선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혜택을 늘리되 의무를 지우는 방법으로 임대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줄을 이뤘습니다. 박합수 교수는 4년 단기 임대를 허용하면 다주택자 재진입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하반기 정도에 가격이 저점에서 횡보한다면 일부 다주택자를 위주로 매수세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핵심이 결국 금리인 상황에서는 완화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갈렸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없애자는 전문가들은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양극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박갑수 교수는 거주 의무 기간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전임 이전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와 실시를 반복해 왔는데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제초안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도를 굳이 유지한다면 1주택자에게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세금 중과와 거래 규제 등을 빠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저성장, 저거래 시대에 맞게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함 내장은 서울 일대의 폭넓은 규제 지역 해제와 취득 및 양도 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동금리부 차주의 고정금리 대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이나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용자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진희성 교수는 당분간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금리 등 거시경제의 흐름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규제의 영향이 크게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장기적으론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 교수는 시장이 제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나 폭락한다는 표현보단 그동안의 유동성 및 투기로 인한 거품이 걷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보통 1년에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은 1에서 4% 오르는 반면 부동산은 20-30%씩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부동산 투기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